근데 HBM3E 12단에 대해서는 최근 업데이트가 일부 증권사나 일부 투자가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진 않고 있어요. 뭐냐? 6월달 지나가기 전에 콜이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6만 원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다시 오르기는 할까요? 삼성전자를 따로 띄고 얘기를 하지 말고 AI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엔비디아 잘 가죠. 요즘에 다시 140불 넘었어요. 엔비디아에서 발표된 거는 AI만 딱 말씀드리면 에이전트 AI, 내 비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취직하셔야 돼요. 시니어들이 비서 필요 없어요. 에이전트 AI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5년 내로. 2년 지금도 그렇고. 에이전트 AI 수혜의 잠재력이 크다. 근데 그거는 머리가 똑똑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실행해야 되잖아요. 흔히 추론요. 리즈닝 AI가 강력하다. 이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발견됐어요. 그렇게 하면 AI 주가는 계속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에이전트가 그 비서가 되는가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사람을 요즘 줄이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덜 필요해요. 특히 코딩은 30%는 사람이 아닌 AI한테 맡기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픈 AI 같은 거는 80%는 AI에 맡기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라지 랭귀지 모델 만드는 엔트로피가 있거든요. 엔트로피 클로딩인데 거기 CEO는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5년 내로 금융, 금융, 법률, 그 다음에 뭐 컨설팅, 기술도 마찬가지인데 코딩 포함해서 초급 일자리, 엔트리 레벨이죠. 대학 졸업 그 일자리에 지금 있는 거에 반은 대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에이전트 AI와 에이전트 AI를 뒷받침하는 리즈닝 AI 수요가 본격화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과거에 40배, 50배까지 피해가 갔는데 그 정도는 아닌가 하더라도 이익이 계속 나오면 30배, 35배를 꾸준히 유지한다는 거예요. 35배 정도 간 게 지금 140불 이상이에요. 그러면 엔비디아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AI가 좋고. 그 관련돼서 뭐 브로드컴이 아니 이건 다른 문제고 미국이니까. 그러면 에이전트가 이렇게 말귀를 알아먹는 똑똑한 비서가 되고 엔비디아는 엄청 좋은데 다시 내려와서 그러면 누가 수행하느냐? 엔비디아한테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갈리죠.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의 공급이 미미하죠. 그리고 중국향으로 다운그레이드된 제품만 나갔던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제재에서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서버린 AI라서 중동의 국가들이 하는 UAE,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요가 중국만큼 버금갈 수 있는 수요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는 엔비디아는 좋은 건데, 근데 그 수요는 누가 가져갑니까? 하이닉스 가져가는 거예요. 중국향으로 나가는 게 나가야 되는데 중국향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운그레이드 된다고 제품이 나가면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 준비하고 있는 제품이 HBM이 아니에요. GDDR7이에요. 그래서 메모리도 반이고요. 그 다음에 단가도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삼성전자가 나간다 하더라도 그 엔비디아 그 4 중국을 위해서 H20 말고 새롭게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이 지금 RT6000이라는데 그거로 임팩트는 삼성전자 이익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메인스트림 HBM3E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12단 그 내년도를 위한 HBM4가 성공이 돼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근데 HBM3E 12단에 대해서는 최근 업데이트가 일부 증권사나 일부 투자가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진 않고 있어요. 뭐냐? 드디어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6월달 중에 6월달 지나가기 전에 콜이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콜은 품질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HBM3E 12단. 그러면 6만 원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건 이미 내년 물량이 거의 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돼 있고요. 삼성전자 진짜 이번 달에 콜이 되면은 일부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 올해 안 될 것 같아요. 물량 나가는 거. 그러면 이제 단발성이에요. 3% 5% 그거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돼서 거기서 팔 것이냐 살 것이냐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 진정한 승부는 뭐냐? HBM4 다음 버전을 위한 1C DRAM 콜에서 HBM4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올해 가기 전에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승부는 올 가을에서 겨울에 HBM4 내년도를 위한 1C 제품이 콜라는 게 훨씬 중요해져서, 물론 지금 현재 HBM3 6월달 콜라는 건 중요한데 이건 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6만 원, 7만 원을 바로 가느냐? 이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한계입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는 거기서 자유로우니까 좀 더 편하게 가겠죠. 근데 하이닉스가 가는 거는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주가가 있어요. 마이크론 주가보다 항상 할인받는다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는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지금 현재 얼마냐? 놓고 다니는 이 순간에 PER이 한 9.3배 정도 돼요. 9.3배. 우리가 하이닉스가 물론 더 앞서 있고 1등이 한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실이 항상 받아오던 디스카운트에 조금 덜 받아도 30% 디스카운트 받고,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내년도 이익이 올해보다 내려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은 그러면 30만 원이고, 내년도 이익이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일부에 HBM 말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잡으면 한 26, 7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되고요. 애널리스트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 삼성전자가 연말에도 혹시라도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은 그 수급을 하이닉스 뺐을 가능성도 까지 감안하면은 하이닉스의 아주 좀 보수적인 가격은 한 24만 원 정도가 현실적인 목이 될 수 있고, 삼성전자가 빨리 못 치고 올라오면 하이닉스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로 하는 26, 7만 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 때는 24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트라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삼성이 못 따라오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내년도 26년에 대한 이익에 대한 전망이 일어나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아까 HBM 말씀드렸는데 뚫을 수 있는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올해 어닝이 32조, 하이닉스보다 한 3, 4조 적게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HBM 때문만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파운드리 적자가 한 분기에 2조씩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준다 치더라도 한 5, 6조 나거든요. 근데 그것만 애드가 정상화되면 하이닉스보다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최근에 어떤 그 파운드리 쪽에서 조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루머긴 한데 그 일드가 조금 나아져서 내년도에 뭐 또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증명이 안 돼요. 설만 나오고. 그래서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에 따라 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BM4 내년 거 원시드가 콜 9월, 10월, 11월에, 그 다음에 파운드리 적자 2조 분기 나는 것이 1조대로 내려가는 포인트가 잡혀야지 육자 간신이 아니고 그 다음을 바라본다. 그렇지 않으면 육자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공방전은 또 새롭게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물리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 건가요? 제가 시나리오를 그 내년도 기준으로 받아드릴게요. 올해 어닝은 삼성전자 32조, 하이닉스 36조가 컨센서스입니다. 그거 기준으로 지금 녹화하는 현재 삼성전자는 한 12배 정도 되고요. PER. 하이닉스는 한 5.2, 3배 됩니다. 뭐가 싸요? 2배 이상 싼데? 그 PBR로 삼성전자가 0.9배고 0.9하고 하이닉스가 1.4배예요. 뭐가 싸요? 삼성전자가 싸네요. 그럼 뭐죠? 이익에 대한 전망으로 따지면 하이닉스가 싸고요. 너무 바닥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그거 따지면 삼성전자 싼 거예요. 어디 보면 싸게 다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 ROE는 올해 8%입니다. 하이닉스는 30% 넘어요. 그러니까 8%하고 30%니까 PBR이 0.9하고 1.4배가 하이닉스가 비싸다고 할 수 없죠. 삼성전자가 싸다고 얘기할 수 없죠. 이런 겁니다. 이건데 내년도 어닝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만약에 내년도 어닝이 이렇게 아주 좋은 시나리오 할게요. 내년도 어닝이 올해보다 5% 이상 올라간다고 가정합시다. 삼성전자가 한 5에서 10% 올라가요. 그러면 아마 하이닉스는 10에서 15% 올라갈걸요? 올라가는 게 HBM이랑 반도체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휴대폰 올라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한 5에서 10% 올라가고 올해보다 32조, 하이닉스 36조에서 10에서 15%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예상하는 PER은 삼성전자는 12.5배. 그러면 64,300원. 하이닉스는 7배. 이거 7배밖에 안 줘요? 원래 시크릿캠은 있으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마이크론 한 9배, 10배 가면은 30% 디스카운트 한다고. 그러면 32만 원. 그러면 내년도 이익이 한 10% 정도 기준에서 전으로 올라가면은 하이닉스는 30만 원 넘게, 삼성전자는 그만 한 6만 원 중반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전지한 콜하고 뭐하고 파운드를 돼야 되잖아요. 내년도 이익이 올해보다 비슷비슷해. 올라가봤자 2, 3%야. 이렇게 가정하면 멀티플이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좀 12.5배, 7배에서 좀 내려가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는 한 6만 원 간다. 하이닉스는 한 26만 원.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지금 컨센서스 중에서 일부 10명에 2~3명은 내년도 이익이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엔비디아, HBM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넌 HBM에서의 경쟁 강화, CXMT 등장에 따른 다시 그런 이슈 때문에 내년 어닝이 올해보다 올라가지 않고 빠진다고 보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만약 빠지는 게 낫으면 삼성전자는 2주가에서 못 갑니다. 57,000원 못 가요.
내년 혹시라도 빠지면 많이 빠질 필요도 없어. 그냥 올해가 내년보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그래도 삼성전자는 57,000원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하이닉스는 만약에 한 5% 10% 빠지면 얘도 밸류에이션이 7배까지 안 가고 내려갈 겁니다. 한 6배지면 22만 원 정도가 나와요. 지금 현재 주가예요. 근데 내년도 이익이 올해보다 올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컨선이 엔비디아가 HBM 잘 나가는 거하고 별도로 따르게 있다는 것이 컨센서스예요. 왜냐면 AI에 대한 투자는 좋게 그로스 하는데 워낙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는 게 마이너스 된다는 게 아니고 성장률이 확 둔화돼요. 그 내년도에는 한 자리 성장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걸 뚫으려면 뭐 스타게이트라든지 중동 지역의 AI, 중국 지역의 AI가 엄청 높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빅테크의 AI 투자가 기본적으로 워낙 높기 때문에 십시일반하더라도 성장률 자체가 다시 지켜올라 싶지가 않아요. 그 멀티플이 내년도가 올해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엔비디아를 브로드컴 빼고. 그래서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PER이 30배, 35배 가는 거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2배, 13배, 6배에서 8배 가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다. 우리는 넌 HBM 이 말씀 드리는 거.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 못 가는 거고 혹시라도 매크로가 만약에 안 좋다. 매크로가 안 좋아서 뭐 관세 붙고 진짜 한바닥 치면은 그러면 혹시라도 아닐까? 삼성과 하이닉스 이익이 올해보다 10% 이상 빠질지? 그렇게 빠지는 가정하면은 삼성전자는 5만 원 이하 한번 내려갈 수 있고 하이닉스는 18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할 때 저는 20만 원 이하에서 사는 거 오케이라고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거고 이제 오늘 올라온 선은 갖고 계신 분은 오케이고 삼성전자 어떻게 할 것이냐 본다면 안 갖고 있는 사람한테 사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로는 사는 게 나아요. 그런 거고 올라올 때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아까 주가에 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내년에 이 전망이 10% 20% 올라가지 않으면은 올라올 때 파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